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대참사가 일어날 뻔하다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네. 오늘 창조론 연대기를 끝내고요. 어, 좀 지난 두 주를 좀 복습을 할 때, 첫 주에는 한글 성경의 우리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고, 문자적 해석을 실제로 하는 종류들과 근데 문자적 해석이 필요 없는 쪽에서 또 하면은 위험성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성서 자체가 하우에 대한 책 어떻게 그리고 지금 사회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Y에 대한 그리고 Who에 대한 책이라고 했고 저번 주는 저희 뭐 설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했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 창조과학에 대해 역사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반지질학, 반천문학, 반진화론 역사가 안식교랑 그리고 통일교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봤고 그리고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유사과학이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사과학들이 사람들에게 좀 공포심을 심어줘서 그 공포심이 좀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유사과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구 평평론 같은 거를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도 좀 있었죠. 광우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좀 폭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하기로는 교회 안에 좀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나눠드렸던 말이 이 혐오가 일어나는 과정이 물론 많긴 하겠지만 좀 큰 제가 느끼기에 큰 과정은 좀 무지로 인해서 혐오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혐오가 공포심을 만들고 그 공포심이 혐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번 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페이지로 하면은 자, 드디어 책을 폈습니다. 책 페이지로 하면은 이 188페이지 오늘 제가 이전에 또 표를 이번 주에 남겼는데 네, 이 진화적 창조론이랑 오랜 지구론과 그리고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책 페이지는 한 188쪽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을 실제로 좀 다뤄보면서 책에는 좀 견해들이 좀 설명을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느라고 좀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그래도 좀 표로 보면은 좀 편한 부분도 있어서 서로 좀 보면서 우리 견해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점들, 각자의 관점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드디어 진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진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었는지 좀 책을 보기 전과 후에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영향들이 많았죠. 이전부터 진화가 사실이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식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이 성경의 주장 거짓이 된다. 근데 이제 진화는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관찰되는 현상이니까 성경의 주장이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다들 진화론을 반대를 하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었죠? 진화는 어떤 어, 단어로 다가오시나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오늘 영환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진화 관련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 일단은 진화론이라고는 하지만 네. 되게 이제는 학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어, 정설로 굳혀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 자연 선택이나 선택설이나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여기 핸드아웃에서 적혀 있다시피 그거는 정설로 굳혀졌으니까 네. 어떻게 제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부정할 이유도 없고. 음, 근데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네. 이런 말이 저 같은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창조를 하셨는데 음,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그게 완벽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셨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완벽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음,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창조가 진화가 반창조라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뒤에 나올 질문으로 가는데 그러면 영환이한테는 만약 그런 인간의 출현 과정이 사실 오늘 할 그 영장류의 진화의 과정으로 현대 과학들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만약 그 진화로 된 영장류의 진화로 된 게 맞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인간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 이게 되게 인본주의적 문제여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네.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거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왜 그러면 고양이는 우리처럼 미적분을 못하는가?" 이런 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무조건 못한 근데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똑똑똑 다 고양이다. 이제 똑똑함을 기준으로 이제 똑똑함이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되려면 모든 생물이 똑똑하게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의문에 대한 답이 이제 "똑똑하는 게 이제 생존의 필수 법칙이 아니다. 음. 혹은 번식의 필수 법칙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약간 근데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음. 그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음. 진화가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어, 오늘 관점을 살짝 얘기해 주셨네. 그, 알겠습니다. 영환이, 그 호영이는 창조론 연대기를 보기 전후의 진화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진화는 반성경적일까? 또 그 인간의 특별함은 어디 있을까? 일단 저는 창조론 연대기를 보기 전에는 네, 진짜 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진짜로 뭐 아는 것도 없었고 뭐 진화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탐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성경만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진화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일단 그냥 반성경적인 거라고 항상 생각했죠. 그리고 항상 진화론을 지지하는 친구들을 보거나 뭐 진화론을 가르치는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약간 선입견을 갖고 그거를 뭐 다가갔던 것 같은데 이제 천주론 연대기를 보고 나선 약간 오픈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좀 더 뭐 약간 다양한 관점이나 이런 입장들을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자세? 음, 그런 걸 배운 것 같고. 네. 그리고 인간의 특별함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 출현 과정이 진화가 맞다면 인간의 특별함은 그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뭐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네, 그 인간이 막 진화하면서 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마다의 니즈를 서로가 이미 느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서로의 니즈를 잘 아는 거죠. 네. 그러한 공감 능력 덕분에 어 뭐 진화가 맞다면 우리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하게 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면이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관이는 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도 뭐 진화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뭐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삼피엔스 뭐 그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 진화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뭐 과학도 맞고 성경도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다 독립적이다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진화랑 그러니까 과학이랑 신앙이랑 이걸 어떻게 엮어볼까 이걸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따로 신학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적인 걸 생각했는데 책 보면서 좀 과학이랑 신학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저한테 약간 좀 신박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지금 이거 책 보면서 진화 과정에서 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진화를 했냐 좀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진화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으면 그 이후의 진화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들 생각은 그냥 창조하시고 진화하는 과정까지도 개입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인간의 특별한 점 약간 그런 거 얘기하자면은 아까 계속 얘기 들으면서 생각날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점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이제 본능만 가지고서 이제 생활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이성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만 생활하는 그 동물에서 약간 그 뭐지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본능에서 벗어난다라는 네. 점에서 본능 말고도 다른 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하는 그런 면에서 네, 그렇죠. 본능이 있더라도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대관이랑 비슷하게 좀 그 투 채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채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자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물리 학도로서의 자아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맞닥뜨리면서 객관화 시켜 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고 창조론 연대기도 하나의 그 책의 책을 읽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다가왔고 만약 저한테서 진화가 뭔가 그 반성경적일 거라면은에 대한 질문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 말고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아담의 범죄함에 대해서 좀 다루거든요. 바울이 보면은 이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둘째 아담인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방면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런 창조 과정을 일단은 좀 점진적으로 좀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화적 창조론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진화적 창조론을 좀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창조 과정을 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본 것 같고 이런 타락함에 대해서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이제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타락 전에도 죽음이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육적인 죽음과 어떤 영적인 죽음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다른 짐승들이 죽듯이 죽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는 것을 좀 중점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 다르겠지만 저는 특별함은 진화가 뭔가 우연에 의해서 일단 특별함은 잠깐 제쳐두고 진화가 우연으로 일어났다 또는 빅뱅이 우연으로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연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 맞죠?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뒤에 있는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이었는데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간이 진짜 잡았다 요놈한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도 제육볶이라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이제 성경에서도 있고 다른 이제 우연에 대한 것도 아간의 범죄 말고도 다른 그 우연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하신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갖고 그걸 절대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다시 그 인간의 특별성을 좀 돌아온다면은 그 핸드아웃에 있는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그 원숭이로부터 진화한다라는 거는 오해고요. 근데 원숭이야 그 가지 뿌리는 같다라는 게 먼저 진화론의 어떤 합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화론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학계 뭐죠 그 학계 그 근데 이거 혹시 정설.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네네네. 침팬지 여기 분리된 거잖아요, 지금. 그 그렇죠. 표를 보면 네,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쪽으로 가는 그렇죠. 애들이랑 이제 침팬지랑 구분이 되는데 혹시 침팬지도 그럼 사람처럼 진화가 돼요? 어, 나중에 엄청 지난다고 했을 때? 가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어, 그 굳이 모르겠네요. 열린 보통은 그 학계에서 열린 진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지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맞지. 아, 어떻게 아, 될지 모른다라고 맞지 않을까. 갑자기 인간이 침팬지랑 이제 결혼을 해서 뭔가 몇만 년을 그 공동체로 해가지고 인간과 침팬지의 뭔가 유전자 교배가 몇십만 년 단위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같은 뿌리는 그러니까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데 뿌리는 이제 저희 침팬지나 보노보라거나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거나 이제 속들이 다른 건데 호모 속 이런 거 있는데 호모 속에서 다른 건데 그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안에서 또 이제 호모 종이 있고 그 뒤에 많은 뿌리들로 가지치기가 됩니다. 이게 한 종에서 진화가 된다라기보다는 가지치가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한 몇십만 년 단위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 저희 인간은 현재 저희가 말하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고 뜻은 이 생각하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어,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저는 그 인간의 특별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런 영장류의 계통으로 살아왔지만 인간만이 뭔가 창조주를 생각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인간만이 자기의 기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창조주를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 셰익스피어에 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생각을 하느냐 이해했어요? 햄릿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셰익스피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될까? 역설이 있는데 인간은 그 극중 이 삶이라는 그 이상의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전 진화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하는 인류가 아니라 영적인 인류로 진화를 했다고 보고 그걸 첫 번째 아담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인류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게 진화한 게 이런 호모 디비누스라고 거룩한 인류라는 종이 첫 번째 인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럼 약간 그 에서가 음,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음,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죠? 그 가인과 네, 가인이 네. 가인과 아벨 그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살인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아담이고 네네. 네네네. 그 가인과 아벨 가인이 그래서 죽여가지고 여기 낙인이 찍혀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 약간 그렇게 그 이경영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 이전에 산 그 사람들은 전부 호모
사피엔스고 사피엔스라고 생각. 아담의 후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던. 호모 디비누스가 되는 거죠. 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부터 거룩한 인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인류, 그리고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썼는데 종교적인 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이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종교를 가지고 호메가 말했듯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거고 서로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종교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특별함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분들이 뭐 공감함이라든지 다른 뭐 절제함이라든지 많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종교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진화에 대해서는 좀 얕은 지식이라서 저도 그냥 물리학을 전공을 한 그냥 물리학부라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유튜브에 그 이상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그 현재 미국 리버사이드 대학 쪽에 이제 그 고인류학 교수님 전무후무하다고 하는데 고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또 개신교 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 좀 강의를 보시고 실제 기독교 매체에서도 이분을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많이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진화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 그런 질문 그런 그 의혹을 좀 내고 있어요. 사실 젊은 지구론 쪽 창조과학 쪽 인사들은 진화를 가짜 과학이냐 이렇게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 그 뭐 논문을 내보면은 상당히 이 어떤 학문이든지 좀 엄밀하게 이렇게 그 좀 커트 시키는 리젝 한다고 하는데 커트 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현재 학계에 대한 이제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이 그 거대한 이 거인들 어깨 위에서 이제 서로의 주장들을 이제 서로 커트시키면서 실제 현상과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사실 중간 단계 화석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 이전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호모 날레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제일 이제 뇌 용량이라거나 이족 보행 가능성이라거나 그런 게 발달되었다고 해요. 근데 호모 에렉투스라거나 아까 호모 날레디나 그런 종들은 뇌 이제 CC 그 볼륨 자체가 좀 작은 게 발견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전에도 발견이 됐다고 중간 단계 야성들이 계속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조작된 사건도 있는데 이 필드다운이라는 그 영국에서 발견된 화석인데 이게 되게 현재 인류랑 비슷한 거예요. 이 중간 단계 화석일 것이다. 인류 고인류학이 아주 중요한 화석일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필드다운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조작했던 화석임을 바로 밝혀졌고 바로 퇴출됐습니다. 바로 리젝됐고. 그래서 오늘 그 진화에 대해서 가짜 과학인 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상당히 엄밀하게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가짜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퇴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영환이도 말해줬는데 진화는 사실 어떨까 그 변이랑 이제 생존한 적응의 뭔가 그 하나의 복합적인 단계인데 이게 저는 그냥 그래서 우연과 필연의 복합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요인인 그 유전자가 서로 교배가 되고 이제 크로스오버 되고 이제 그 크로스오버 된 것 중에서도 이제 크로모즘들이 뮤테이션 돼서 그 돌연변이가 돼서 그런 과정들이 몇십만 년째 겪어오면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이게 좀 우연적인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자연 선택이 좀 필연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연 선택은 제가 뭐 적었는데 이게 쥐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 있잖아요. 뭐 흰색 쥐가 있고 검은색 쥐가 있고 회색 쥐가 있고 이제 쥐가 바위색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털색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바위색과 비슷한 애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을 함으로써 또는 그 적응일 수도 있겠죠. 적응을 함으로써 도태되지 않은 종들이 계속 전달이 돼서
살아남은 종들이 정답이 돼서 현재 쥐들은 대부분이 회색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백색 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린 같은 것만 봐도 이제 도태되지 않은 그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좀 자연 선택에 있어서는 사람의 식습관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닭가슴살 제가 이게 고기를 이제 준다 근데 선택을 해봐라 첫 번째 닭가슴살 두 번째 꽃등심 원뿔뿔 이렇게 하면은 한우 꽃등심 이렇게 원뿔뿔 하면은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2번 이게 당연히 2번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단백질 하지만 단백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꽃등심이 이제 마블링이 이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맛있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저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그 그람수라도 지방이 9kcal 그리고 단백질은 4kcal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작은 양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지방 식습관, 지방을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진화됐다고 보고 실제로도 이 아포지방 단백질, 아포리포프로틴이 약 150만 년 전에 있는 인류들부터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저희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포지방 단백질로 인해서 저희는 지방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도 하나의 그 뭐 자연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의 식습관으로도 그냥 진화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단당류 좋아하시죠? 이 뭐 초콜릿이라든지 빠르게 흡수되는 뭐 사탕이라든지 단당류를 좀 좋아하게 되는 것도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를 얻고 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식습관이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돼서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좋아하는 인류가 있었겠죠. 뭐 단백질을 좋아하는 인류가 있었을 거고 느린 소화에 좋아하는 인류가 있었을 거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 효율적인 빠른 소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인류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음. 약간 요즘에는 뭐 당연히 빠르게 소화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 다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연 밀가루 안 먹.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만이라는, 그렇죠. 그치, 비만이라는 바위를 앞두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바위가 또 아니라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결혼이라는 바위를 앞두고 비만이라는 이 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그렇군요. 맞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죠? 미를 너무 이렇게 중점된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식습관도 사실 좀 바뀌어 가죠. 그 원래 그럼 본성이라고 해야 될 만한 이 지방과 이 단당류에서 벗어나서 옛날에는 이제 약간 생존만이 약간 일차원적인 목표였다면, 그러니까 공작새 약간 눈에 같은 보이는 가시적인 거가 공작새 장애물이었다면, 네. 이제 우리는 약간 눈에 안 보이는 거, 약간 그 사회적인 그런 가치관, 네. 통용되는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게 장애물이 아닐까요? 네네. 그 뭐 장애물이 될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뭐 30살이면 결혼해야지, 약간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만연한,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 같은 것들이 네네.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회 그 진화 심리학 이런 것도 있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 공작새도 그렇다고 봐요. 그 여러 가지 이 위협을 줄 만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암컷을 음, 포획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결론적인 것은 이게 아포지방 단백질이 사실 좀 그 이점이 이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프로테인인가 하면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아포지방 단백질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발생이 된다고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신에
치매를 얻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진화 자체가 뭔가 엄청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아까 뭐 호영이가 말해줬듯이 그런 외형적인 아니면 보이지 않는 쪽에서 다른 사회의 어떤 라포들이 형성이 돼서 그걸 적응하려고 이렇게 되네. 그거를 적응하려고 진화를 했을 수가 있긴 한데 그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그거 신체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거는 뭐 사랑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꼬리뼈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동공의 그 발전 과정을 봐도 이 동공이 교차돼서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인 발전이 되어 왔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목적이 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볼 때는 효율이 없이 발전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진화적 창조론이 이 뭔가 그 또 우연과 또 목적으로 마주하게 될 때는 이게 상당히 우연 그 필연과 이 우연의 복합이기 때문에 진화 자체가 이제 신학적으로 다루는 게 좀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진화적 창조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 완벽한 이론은 아닙니다. 어디에 완벽한 과학 이론이 있겠습니까? 항상 반증되고 항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진화적 창조론도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는 과학자가 잘 해주고 있지만 물론 대화를 좀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표를 나눠드렸죠. 한번 표를 보시고 한번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진짜 어지러워요. 아, 그럴 수 있죠. 너무 맵다, 너무 맵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우 매워. 그럴 수 있죠. 네, 표를 보시면은 총 5가지 이루어집니다. 과학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는지, 또 신학 관점 어떤 관점이 있는지, 또 각 3가지의 기원에 대한 관점. 그래서 저는 좀 인도된 진화랑 계획된 진화를 좀 복합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인도된 진화 쪽입니다. 신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처음 빅뱅을 만드시고 이제 모든 자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학 관점을 보면은 이제 신학 자체는 저번에 말했듯이 성경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좀 비일치주의로 봐야 되고 사실 근데 이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는 이게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된 진화 쪽에 한번 발을 좀 걸치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였을 것이다. 종교를 알 수 있는 공동체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 현재 우주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아스트로피직스에서 말하고 있는 빅뱅 티어리를 지지는 아니고 수용을 하고요. 지지랑 수용을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빅뱅 이 특이점의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강조를 하고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과 다른 창조물들이 생겨났다라고 보고 한 가지 전 재미있었던 점이 우주의 이 초기 조건 자체가 저희 이 미상수로 좀 많이 인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어도 또는 조금만 멀었어도 인류는 여기서 살지 못해요. 현재 인류는 여기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저는 탄소 원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탄소 원자가 굉장히 얘가 좀 많이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원자가 유기체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입자이고 우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지금 탄소 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아주 좋은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화석 연료로 인해서. 그래서
이 미세 상수들 탄소 원자가 조금만 더 밸런스가 없었으면 조금만 더 이 옆쪽 다른 원소였었으면은 우리가 살지 못했을 건데 유기체들이 살지 못했을 건데 미세 상수들이 아주 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잘 정해져 왔다 또는 설계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기원도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생명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있는 단세포를 사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세포가 다른 유기체들이 올가닉들이 이제 합쳐져서 단세포가 생성되고 그 단세포의 진화의 과정 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다른 류들로 뭐 조류, 영장류, 종류대로 각각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이 영장류 말듯이 처음에 영장류가 그 공통의 조상이 이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인 목적 또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동물로 지금의 형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선조가 어떤 종교적인 인류 또는 하나님을 아는 인류 진화가 되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은 좀 인도된 진화에 있지만 좀 계획된 진화에 저는 네, 발을 좀 담그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자기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대관이로 가볼까요? 네. 저는 일단 아까 이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획된 진화 그리고 인도된 진화 약간 두 개가 약간 좀 그러니까 방금 보긴 했는데 이제 요거 두 개가 일단 전에 잘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천문학 같은 거 이제 관심 있다 보신가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사람을 거기 살 수 없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취지로 또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 주위에 소행성이 많이 있는 근데 그 소행성 하나하나가 지구에 도달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소행성 그 하나만 도달해도 지구는 그러니까 지구는 그렇죠. 거의 핵폭발이죠.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데 핵폭발 그거를 아슬아슬하게 뭐 거쳐가고 있다. 그 얘기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예전에 그 교회에 계시던 그 장로님이 이제 연구원이셨는데 네. 한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청년부 뭐라고 하지? 특강. 아니 특강 아니고 그 청년부 그 담당 선생님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그분 그렇게 계셨을 때 한번 거기를 장로님 댁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으로 생기기에는 사람의 안에서 보면은 우연으로 하기에는 너무 정밀하게 되어 있다. 네. 사람 안이 뭐 사람 안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약간 좀 이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할 때 대답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진화하고 약간 그런 거였었는데 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창조도 주관하시고 그 창조 후에 그 진화하는 것도 주관하시고 약간 그쪽으로 바뀐 것도 약간 뒷받침하고 네.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할까요? 영환이가 그다음 해볼까요? 아까 대관이 형이 확률,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조금만 지구가 멀었어도 미세상수. 인류가 나타날 수 없었고, 네. 그 좀만 더 가까웠어도 마찬가지 인류가 나타날 수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이게 그걸 가지고 인도된 진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가 하나 상정하고 들어가자면 우주가 근데 저희 1분 미만인데 어떡하죠? 어떤 거요? 아, 저희 지금 시간이 1분 미만인데 그렇네요. 저번에 됐었는데 왜 이렇지? 저번에 체험판인가? 근데 다 1분 다 지나고 나서 뭔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럼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예. 네,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자면
네, 그래서 그 우주는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을 이제 진짜로 나타낼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지금 저희 인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억수로 운이 좋았던 거고 이것도 경우의 수 중 하나였던 거죠. 아, 이런 다른 곳들은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태양과 그 행성과 행성이 아니라 별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음. 그 터진 곳도 있었을 거고. 바뀌었어요 영환이한테. 네, 와가지고 기록하겠습니다. 네, 아니다. 이해할까요? 네, 젊은 지구론이었고요 영환이가. 네. 야 네, 선택한 저는 젊은 지구론이다. 까불어 까불어. 이걸. 젊은 지구론입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젊은 지구론을 이제 상정하자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증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질이 이제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 지질 생성이나 혹은 또 이제 하루 만에 어떻게 그걸 다 만드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저희가 호모 디비누스가 나오기 전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굉장히 그 성경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성경을 너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책상 네, 밑에 이게 누구한테 협박받고 있어. 네, 이게 젊은 지구론의 제 견해입니다. 젊은 지구론에 관한 제 견해. 아, 혹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세대주의 전천연설도 지지하시나요? 당연하죠. 곧 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로스, 전쟁 아시죠? 로스. 지금 크림 반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터키로 칩니다. 아, 터키로 간다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아, 네, 저희는 이 그거를 코로나의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 종말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뭐 당연히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팬데믹 그거보다. 어떻게 끝나나요, 네, 네. 그럼? 팬데믹 언제 끝나요, 이거? 예수님 임재하셔가지고 님들 어제 술 세상이 마시면서 생기면 이거 적당 모이겠지. 나 이거 몰카지.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그냥 세대주의 전천연설 메타로 가. 그냥 그걸로 가버려?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자, 사실 고양이도 컨셉 거예요? 아유, 어지럽네. 너무 매워. 네,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끝났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아직까지는 네. 이 빅뱅 이전의 것들은 되게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 가설이 세워져야 되고 그 가설에 대한 근거를 세운 후에 그거를 뭐라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찾기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연적인 게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열린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열린 진화론이라고. 네, 열린 그렇습니다. 진화. 네. 그 아까 말한 자연주의적 진화, 사실 네. 그거는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목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만 봐도 조금 진화는 조금 목적이 없다고 보지만 영적인 진화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좀 많이 열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적인 진화라고 하면 이제 신을 생각한다는 건가요? 점점 인간이 진화하면서. 아까 호영이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라거나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예. 호영이는 어떤 관점이시죠? 저는 아니 누웠는데? 너 누웠지? 누웠냐고요? 너 누웠지? 맞네. 팝콘 TV야 이게? 아니
아니 자유로운 네, 오케이. 토의 분위기. 오케이. 아유. 저거 어떤 관점이시죠? 근데 아직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창조론 연대기라는 웹툰을 한 번 봤기 때문에 네, 아직 제 입장 정리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좋습니다. 두세 번 더 보고 좀 더 나 스스로 뭔가 좀 더 탐구해야지 뭔가 확실한 입장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과학 관점과 신학 관점, 생명 기원,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이교영이 말한 거랑 완전 똑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네. 우주 기원 쪽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교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빅뱅은 있었고 빅뱅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어, 관점을 취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인도하셨다. 네. 음, 근데 빅뱅을 근데 우주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음. 그 옆에 보면은 아닌가? 근데 우주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제 관점을 정리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인도된 진화 네, 쪽에 인도덴치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이거는 그냥 질문은 제가 드렸지만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들이 다 과학으로만 설명된다면은 그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적일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뭔가 기적만 일으키셔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벗어난 것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돼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적에 갇힌 하나님이라고 저는 핸드아웃에 적어놨는데 이거를 좀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인도된 진화에서처럼 모든 자연현상도 사실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니까 자연현상도 같이 수반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 모든 자연현상이 과학적으로만 증명이 된다, 과학적으로만 설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반과학이 아니라 과학도 수용할 수 있고 초과학이다라고 썼는데 과학을 벗어난 과학을 조금 더 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말할 때 과학적으로 본다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빛이 있고 그 빛이 이제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동공에. 근데 또 이걸 시각적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본다라는 면에서 좀 더 상위 카테고리에서 본다라는 거는 사실 상호작용을 해야지 서로 무언가 상호작용을 해야지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다르죠. 신학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과 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눈을 없이 본다랑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세 가지의 충격에 정리된 건데 이게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이제 우중학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책에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조금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과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대처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직까지 좀 신학적으로 사실 좀 다뤄야 되는 과학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아까 보면 그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아담의 역사성 이것도 좀 관점들이 신학적인 관점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뭐 복제인간 문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뇌과학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우리의 뇌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인지과학 이런 부분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가상 공간에서 사실 이거 저 약간 좀 예언했나? 그 메타버스 또 요새 좀 핫한데 그 전에도 좀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바츠 해방 전쟁은 좀 완전 거의 민주화 리니지 그 혈맹들의 혈맹 그 엄청 그 폭력적인 혈맹이 있었는데 약간 거의 리니지상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 바츠 해방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보시면은 이 하카르의 전염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련 항목들을 그냥 나무위키 같은 거에 자주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꽤 재밌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하카르의 이 전염병은 사회과학 쪽의 논문도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가상 공간에서 사회학도 그렇고 가상 공간에서 신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그 외에도 많이 요새 다뤄지고 있고, 저 이거 2018년에 이거 적었는데 잘 예측을 했네요. 제가 메타버스 이거 증권을 좀 샀었어야 되는.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신학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이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아주 망작이 있는데, 다 망작은 아니고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이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것만 보십시오. 저 이거 다시 보고 싶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로봇이 붓다가 되는 좀 그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창조년 연대기를 좀 갈무리를 하면서 모든 답이 과학에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점이고,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고 보는 것도 아주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을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성경을 어떤 과학적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보면서 일단 첫 번째 그 독자들의 첫 번째 해석한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과학을 너무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이제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좀 그런 면에서 균형을 좀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류니까요. 하나님의 아는 인류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의 입문 단계라서 다들 조금 혼동을 쓰고 있고 하는데, 저도 그 호영이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호영이가 아주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1997년도 영화인데 콘택트라는 영화를 아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로맨스 이야기가 또 있으면서 매트 맥커니가 나오고, 또 그 누구죠? 조디 포스터. 여배우도 되게 네,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인생 영화인데 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마치려고 하는데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조년 연대기를 갈무리를 싣고 계속해서 과학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다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수용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무언가를 지지를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어떤 모든 행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생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